그래야 목소리가 좀 잘 들릴 것 같고요. 양해를 해주시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모자도 벗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내추럴 퓨리피케이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소개를 쭉 하셨는데 저희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랩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뭐 연구 분야도 나와 있고 구성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는 주로 이제 내추럴 퓨리피케이션, 그 자연정화 기술하고 도시광산 기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하고 있는데 요즘은 두 개만 똑바로 해보자 해서 두 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접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뭐 제가 한 거는 얼마 없고요. 우리 저 제자들이 다 한 건데 지금 뭐 송명희 박사 이제 연구 교수로 있는 친구고 그 차두리 박사 차후두리인데 한국에 오면은 저희 랩에서는 한국 이름을 줘줍니다. 네. 그래서 이 차두리 박사는 인도에서 온 이제 포스닥이고요. 김은환 대표는 이제 여기 아마 MOT 식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도교수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저기인데. 그래서 제 기술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한민희 박사과정인데,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를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기업체에 한 10년 조금 넘게 있다가, 이제 뭐 자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들어와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연정화 쪽으로 아마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최종원 박사는 이미 이제 박사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박사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저기 벨기에의 KU 루벤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아마 반도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서 그죠 원천 기술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광산 쪽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쪽에 포스닥으로 나가 있습니다. 임채령 학생은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요. 유브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의 그 공과대학의 교수인데 지금은 이제 귀국을 했고요. 임소우는 박사과정. 곽구목 씨는 이제 저희 랩에서 석사를 했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번 MOT 입학을 해서 제가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치 않게. 또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의 그 호치민 공대 그쪽 출신인데 석사를 하고 조금 고민하다가 다시 박사를 하기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을 창업을 이제 조만간 할 건데 아마 베트남 자회사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인데 새롭게 이제 조인한 또 호치민 공대생이고요. 행정요원 2명이 있습니다. 졸업생들 많은데 원성욱 박사는 이제 경상대 교수가 있고요. 이 두 친구가 1호 제자입니다. 제 경상대 교수고 이제 최순범 박사는 웅진코웨이에 가서 이제 근무하다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워하다가 지금은 막 팔리는 것 같아요. 되게 바쁘다고 그럽니다. 제 지분은 없습니다, 그 회사에. 정유철 박사는 미국 유학 갔는데 그 연락이 끊긴 거의 유일한 제자. 또 마오쩌엔 박사는 이제 파중과기대라고 그 중국에서 한 7, 8위 하는 대학이에요. 상당히 좋은 대학인데 그쪽에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 조철웅 박사는 이제 전남대 교수하고 있고 BJ 박사 이 친구도 이제 한국 이름은 BJ입니다. 지금 저기 너스라고 그 싱가포르 국립대에 가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친구는 이제 호치민에서 교수하고 있고 이 친구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만 계속하고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직 창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 친구는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학계로 많이 간 것 같고요. 회사는 뭐 LS를 있고, 여기 이제 도시광산 쪽에 가장 큰 회사죠. 그쪽에 가 있고, 대부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학계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또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 홈페이지에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자랑을 좀 하면은, 저희가 여기 한국의 전라북도 전주에 요 6호관에 연구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교수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게, 최소한 내가 하는 분야는 세계적으로 좀 물어보면은 한국의 누구 뭐 이런 건 기억하게 하고 싶다 했는데, 아무튼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성과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희 도시광산 기술 중에 한 기술이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고 그 세계 시장조사 기관 아마 1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테크니컬 인사이트로 저희 기술 소개한 바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Renewable Energy Global Innovation이라는 기관에서 저희 연구한 것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허 중에 일부를 이제 기술가치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초산팩이라고 이따가도 내용에 잠깐 나오는데, 롯데 BP화학에서 나오는 초산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테늄을 회수하는 용도로 한정했을 때 한 2억 원 정도 기술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후배 교수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자문합니다. 이제 기술가치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산단에서 얘기하면은 좀 고민 한번 해보라고. 이게 가치 평가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초산팩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리소스가 루테늄뿐만이 아니고 뭐 금속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기술 가치 평가를 하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은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기술을 뭐 회사에서 가져가서 뭔가 영업도 하고 뭐 돈을 벌어야 보람도 느끼고 저도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기술 이전이 안 돼요. 너무 세서. 그 돈을 기꺼이 내고 가져갈 회사가 진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술가치 평가 잘 나오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이전도 뭐 6개사 이렇게 하는데, 최근 업데이트를 하면은 10개 회사에 9개 회사에 10건 정도 기술 이전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데 그 회사들이 가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돈을 벌어볼까 해서 최근에 사업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광산 쪽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도시광산 쪽하고 자연정화 쪽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이외에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요즘은 좀 정리를 했고 2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광산 쪽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도시광산이 우리나라 가치가 50조고 매년 4조 원씩 증가한다. 그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과도한 예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을 보면은 뭐 도시광산 기술은 일석삼조다. 그래서 뭐 금속 회수도 되고 환경 훼손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되고 또 히토류 자원 무기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첨단 제품 원료 가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소부장 쪽에 투자가 엄청 됐었죠. 되고 있고. 근데 소부장 국산화도 국산화지만 그 원료 광물 물질 확보가 시급하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코발트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오네 뭐 했는데, 지금은 또 니켈이
올라가서 지금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물 자원의 확보가 안 되면은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럼 도시광산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 그냥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서는 이제 머플러에 보면은 거기 삼원촉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매연 줄이라고. 거기에 이제 백금하고 로디움, 팔라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촉매라고 하는데 그거 회수하는 거.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거기 보통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리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회수하거나 산업 폐기물이나 폐촉매 이런 데서 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산업을 이제 도시광산 산업, 그런 기술을 도시광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속 자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희소금속, 희요금속, 희귀금속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법적 용어는 희소금속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5종이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일단 적거나 혹은 매장이 돼 있더라도 캐내기가 힘들거나 캐내기도 뭐 그만한데 지역적으로 편제성이 큰 뭐 희유금속들은 중국 근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희소금속이라고 하고요. 걔네들 특징은 아주 미량이 쓰이긴 하는데 첨단 제품의 품질,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장 지역의 편제성이 상당히 커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자원 무기화 경향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광산 기술은 없는 거냐? 있습니다. 크게 이제 건식 재련하고 습식 재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식은 이제 용융점이 낮아서 그냥 녹이지 않고, 용액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냥 금속 자체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근데 철 그냥 녹이잖아요. 그 철은 밑으로 떨어지고 슬래그는 이제 돌가루 같은 거 녹은 거는 위로 가고 또 구리 같은 것도 그렇게 합니다. LS를 입고 그 구리 생산할 때 전부 그냥 건식으로 하고요. 근데 대부분 뭐 희귀금속들은 습식을 주로 씁니다. 습식을 쓰려면은 일단 고형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해야 되고 그걸 녹여내야 됩니다. 그걸 침출이라고 하고 침출 과정에 뭐 굉장한 침출제, 굉장하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독하거나 만지면 손도 녹습니다. 네. 뭐 엄청난 걸 씁니다. 네. 그래갖고 딱 녹아내면은 거기에 녹아있는 금속의 특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리 기술, 정제 기술을 서로 조합해서 이제 분리 공정을 만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아까 뭐 국가지정연구실 말씀도 하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의 요체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뭐 큰 공장 규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냥 농축시켜서 랩 규모에서도 그 정도 회수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저희의 드림이고요. 그래서 흡착 기반입니다. 저희가 뭐 흡착 소재 설계하고 만들고 이런 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착 소재 중에서 그 희귀금속을 왕창 흡착할 수 있는 고용량 소재, 요거를 흡착한 다음에 회화를 해서 이제 이따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냥 고농축 금속 괴로 하는, 그러니까 볼륨이 뭐 실제 운전 부피가 1000배 이상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 또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선택성 소재. 금속마다 이제 어피니티가 좀 다르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고순도 금속 용액을 그냥 만드는 것. 여기 전부 핵심 기술은 흡착이 있습니다. 흡착제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화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뭐 빨리 지나가 볼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좀 독보적이다라는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흡착제를 만들면은 흡착제에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 어디에 붙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야 그 다음에 뭐 성능을 개선하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재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포텐시오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요 커브를 가지고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차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다, 이걸 추정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요 특성을 가지고 혹시 카복시 그룹이 아닐까 하면은 이제 기기 분석 가지고 카복시 그룹을 찾아서, 진짜 있구나. 이렇게 컨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은 저 표면을 개질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허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금속은 이제 양이온으로 존재하죠. 물 속에서는. 근데 이거는 용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같은 게 그러니까 염산 같은 거 쓰면은 메탈하고 클로라이드하고 컴플렉스를 이뤄서 결국은 마이너스 차지를 띱니다. 대부분. 그래서 만약 음이온이다, 음이온 메탈이다 하면은 이렇게 아민 사이트에 잘 붙고요. 주변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그룹이 있으면 서로 방해합니다. 마이너스冲력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방해기를 없애거나 바인딩 사이트를 늘려줘서 성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요건 이제 그 균체를 원료로 쓴 걸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바이오매스가 있으면 이 표면에 요런 아이오닉 폴리머, 요 바인딩 사이트, 요런 게 바인딩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요 바인딩 사이트가 단량체만 해도 굉장히 많죠. 요거를 요 표면에 코팅을 시키면은 성능이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술이 어디냐 하면 요 코팅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는 저희가 아주 빠르게 붙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흡착제다 하면은 활성탄이네, 또 이온교환 수지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한 작아봤자 한 300미크론, 그러니까 0.3mm 정도 돼요. 그거보다 더 작으면 더 빨리 붙고 좋을 텐데 더 이상 못 만들어요. 더 짧게.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작게 만들면 실제로는 공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정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파이프에 담아갖고 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셔 드랍이 엄청 걸리고, 심지어는 칼럼 막히고, 그래서 공정에서 유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500미크론짜리 비드라면 이거를 쭉 늘려서 아주 틴 파이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이제 실타래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칼럼에 꽉 채워도 막히지 않고 물은 쭉쭉 잘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랩에서 이제 멀티 노즐 시스템에서 실제로 만드는 거고, 그 아까 아이오닉 폴리머 파이버에다가 코팅해서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붙이는 그런 소재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이버 소재는 이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어느 기업체에다가 레시피를 줘가지고 이제 파일럿 생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현장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옛날 이제 삼성 BP 화학 시절에 했습니다. 우리 저 파이버 소재 가지고 삼성이 화학 부문을 전부 팔았잖아요. 한화에도 팔고 롯데에도 팔고. 근데 지금은 이제 롯데 BP 화학입니다. 롯데 그룹하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화학 회사죠. 거기서 합자해서 이제 초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초산을 합성을 할 때 촉매로 루테늄, 이리듐이 쓰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만들고 나서 폐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루테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수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쪽 기술팀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돌리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 가서 작업을 해서 돌려본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적용 안 했냐? 루테늄 가격이 엄청 높았을 때 이걸 했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그 다음에 기술팀장이 딴 데로 발령 나고, 그래서 관심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별로 매력을 못 느꼈던 게 초산팩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초산팩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은 더 이상 실험 못 합니다. 엄청 냄새가 나서.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한번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PCB 그림인데, PCB에서 거기 PCB에 이제 구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고 은도 있고 PCB에 따라서는 팔라딘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요걸 빼내는데 굉장히 독한 물질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생물로 뽑아내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로 이제 뽑아낸 거예요.
뽑아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재밌는데, 예. 아무튼, 네, 미생물로 하면은 많이는 못 뽑아.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주제라서. 나중에 또, 뭐, 아무튼, 불만 있어도 표출하지 마시고 하는데, 이게 바이오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솔벤트가 물이거든요. 물에서 클 수밖에 없고, 뭐, 독한 물질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 담궈도 되고, 아까 뭐, 왕수 같은 거 손 담그면 다 녹아요. 너무 그린하죠. 뭐 작업자도 좋고, 뭐 터져봤자 물만 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다만 속도가 느리다는 점, 실은 속도 느려도 돼요. 이쪽 분야는. 왜냐하면 메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 느려도 뭐 감내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100이 있다면 이게 한 2, 30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안 나올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먹을 걸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설은 요 박테리아가 요걸 프리커서로 해서 뭐 사이아나이드를 만들고 얘가 사실은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면은 골드 사이아나이드 컴플렉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액 중에 골드가 막 농도가 높아지다가 이제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길래 가설을 얘가 얘한테 독성 물질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키울 때 얘를 케미컬을 농도별로 내봤더니 독성이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얘가 크고 얘는 좀 적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도한 게 우리가 이제 흡착제는 뭐 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미생물 크는데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용액 중에 이게 나오면 얘가 흡착하니까 미생물은 주변에 탁식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수율을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뭐 훨씬 더 다른 기술을 써서 더 올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을 했었죠. 역사에 기록될 발견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 그러면 이제 골드하고 쿠퍼가 구리가 녹아요. 그거를 이제 서번트에서 금만 셀렉티브하게 이렇게 붙이고 그 붙인 소재를 태웁니다. 태우면은 이렇게 금 색깔이 나와요. 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온입니다. 이온인데 요게 이제 원료가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이 타요. 타면은 그게 화학적으로 보면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막 남죠. 그러니까 전자들을 금 아이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영가. 여러분들 금반지 다 영가입니다. 영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고주파열로 더 녹여서 순도 높여주면 이렇게 아주 예쁜 금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영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만 있어라. 슬라이드 구성을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조금 아까 전에 슬라이드가 금속 이온을 흡착한 다음에 태우면은 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봤어요. 금도 만들어서 금괴도 만들고 플래티늄이나 팔라디움, 루테늄 이것들도 산업회액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태우면은 메탈괴가 됩니다. 순도는 뭐 종류마다 달라요. 한 7, 80%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낮은 경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아주 쉽게 메탈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기술, 습식 방법. 자, 여기에 솔루션이 있다. 여기에 이제 금이 있다 하면요. 이거를 기존의 기술로 하려면은, 자, 유기용매를, 이게 1톤이다. 그럼 거의 1톤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페이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층에 금이 있기 때문에 유기용매층으로 보내려면은 여기 특별한 케미컬을 집어넣어서 금 이온을 잡아서 유기용매층으로 보내야만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톤이라면 1톤을 더 부어야 되니까 또 아까 켈레이딩 에이전트를 넣었는데 그걸 빼더라도 2톤을 다뤄야 되잖아요. 2톤을 다루면서 분리정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킹 볼륨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1톤이 있으면은 1톤을 다 핸들링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 이제 플라스크를 그렸습니다만, 요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컬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면은 흡착을 딱 하고 있고, 그거를 태우면은 요 단계에서 최소 100배, 요 단계에서 최소 10배. 총 하면은 뭐, 최소 1000배 이상은 볼륨 리덕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2톤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는 1톤에 1000배. 그러면 뭐, 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탈릭 리커버리를 진짜 실용화할 건데,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들 공장하는 정도의 수요를 얻는 것이 저희의 이제 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렉티브 서번트예요. 그러니까, 뭐, 메탈 하나만 딱 붙이면 되게 좋죠. 근데 말이 좋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뭐, 현존하는 기술을 세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개발했던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바울 서번트 만들면은, 요거는 이제 상용 소재예요. 이온기환 수지. 이거는 플래티늄도 붙고 팔라딘도 다 똑같이 잘 붙여요. 요 경우는, 자, 팔라딘은 이렇게 붙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건 붙은 양이 이만큼이 된다는 거고, 플래티늄은 보면은 처음에는 쭉 증가하다가 다시 빠져요. 붙는 양이 준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는 이건 에러인 줄 알았어요. 실험 에러. 그래갖고 다시 반복해도 늘 이제 재현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하고 있죠. 요게 이제 바인딩 사이트가 프라이머리 아민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질소입니다, 질소. 여기가 플러스 차지를 얘가 갖고 있는데, 이쪽하고 메탈리아민이 가까울수록 바인딩 포스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팔라디움하고 플라티늄이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얘가 좀 작아요. 얘가 좀 크고. 그래서 작은 놈은 더 근접할 수 있어서 더 세게 붙는 거고요. 초반에는 큰 애들도 이만큼 가서 붙어 있다가 팔라디움이 오면은 이걸 체인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소재를 설계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팔라디움하고 플래티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평평이 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개발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제 요게 이제 솔루션 케미스트리를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녹여내면은 pH가 0, 뭐 0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pH 높은 데서 스페이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존재 형태를 보면은 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를 주로 띠고 있는데 pH 4가 넘어가면은 팔라듐 같은 경우에 팔라듐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겨서 이건 뉴트럴해요. 차지가 없어. 이게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설계를 해볼까? 해서 이제 설계를 해본 거예요. 여기가 메탈을 붙일 수 있는 물질을 넣고요. 이 바깥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알지네이트로 코트를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드냐? 이게 기술이죠. 네. 그렇게 만들면, 여기 보면은, pH 낮을 때는 하나도 안 붙다가, pH 4부근으로 가면은 하나만 딱 붙죠. 팔라딘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slightly 마이너스 차지예요. 그래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애들은, 그 방해 때문에 그 배리어를 통과를 못 해요. 그리고 pH 4 되면 얘는 뉴트럴이니까 안에 바인딩 사이트가 많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셀렉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특허로 다 갖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넣어보자 해서 뭐 여러 가지 넣어봐서 해봤죠. 해봐서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었고 그 뭐 논문도 쓰고 특허도 쓰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금하고 백금하고 분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넣으면은 금만 딱 붙습니다. 백금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요것도 원리가 뭐, 요건 다른 원리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셀렉티브한 서번트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머프라고 해서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재료 쪽에서는 상당히 뭐 재밌어 하는 그런 재료인데, 저희 이제 금속 회수 쪽에서도 소재 설계를 할 때 매력적이에요.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구조 설계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이 붙는 바인딩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탈 아이온이 통과하는 그 스페이스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프 가지고 뭐 금속 선택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이제 독한 걸로 녹여내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뭐 한 5년 전서부터 열심히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좀 더 이제 획기적인 걸 해보자. 그래서 기존의 금속을 녹여내는데 쓰이는 힘출제입니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큰 글씨로 나와 있는 건데, 뭐 보세요. 뭐 요건 염산이에요. 염산. 요건 염산이고요. 사야나이드. 이거 뭐 그냥 꽁 시골에 사신 분들 옛날 꽁 비둘기 죽일 때 KCN 넣고 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엄청 독해요. 황산 원액입니다. 원액. 다이우레아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뭐 질산, 아파레지아 이거는 뭐 한국말로 왕수라고 해요. 왕수. 이거는 뭐 질산하고 저기 뭡니까? 저 염산하고 섞어서 원액을 섞어서 만드는. 이건 뭐 왜 왕수냐면 다 녹일 수 있다 해서 왕수예요. 네, 이런 것들을 써요. 탁시시티를 보면은 아까 다이우레아 발암물질이라고 독하다고 그랬죠. 이 세계에서는 마일드한 겁니다. 네, 이 세계에서는 사이아나이드로 우리도 실험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거 pH가 실수로 조금만 낮아졌다. 보통 12 정도에서 하는데 중성까지 내려왔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HCN이 날아가서 사람 죽일 때도 썼던 가스예요. 네.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랩에서 할 때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실제 작업장 상용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작업자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안 쓰고 좀 그린한 리천트 이런 걸 좀 할 수 없을까? 그럼 그린한 리천트는 뭐가 될 수 있냐? 뭐 유기산 같은 거, 우리 식초 같은 거 뭐 그린하잖아요. 마셔도 되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녹여낼 수 있느냐는 딴 문제고. 아무튼 아미노산은 뭐 네, 되게 좋은 거죠.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 20가지. 그러니까 다 인체에도 필요하고. 뭐 되게 그린하죠. 또 이온성 액체.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뭐 액체인데 아이오닉 컴파운드예요. 소금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컴파운드잖아요. 근데 실온에서 고체잖아요. 100도씨 올려도 고체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공정에서. 근데 얘는 똑같이 이온 화합물인데 실온에서 혹은 약간 올라오는 7, 80도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물리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에서는 굉장히 뭐 각광을 받는 그런데 이게 종류가 뭐 거의 무한대 종류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용하면 좀 안 녹을까? 또 이 공육용매라고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도 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린하고 이런 거 이용하면 어떨까?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그 LED 만드는 전자재료예요. 요거는 굉장히 안정해갖고 녹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온성 액체 중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선정하면은 그래도 꽤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능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그 금속을 이제 코발트, 리튬, 마그네슘, 니켈을 뽑아낸 건데 유기산을 다양하게 써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유기산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요. 이렇게. 또 어떤 거는 뭐 리튬은 빼내는데 얘들은 뭐 건드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리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2019년 좀 됐네요. 네이처 에너지에 네이처 잔매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리튬아이온 배터리인데 066매 써서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리커버리 했다. 이게 네이처에 나왔어요. 우리가 더 빨리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왜 나오느냐? 워낙 핫 이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탈 도시광산 쪽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녹여내는 걸 이제 찾으면 좋은데, 성공적으로 찾으면 좋은데, 찾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점 중에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온성 액체만 해도 10에 18승 캔디데이트 이상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실험적으로 스크리닝 하면은 제 평생 해도 못해요. 근데 한 3대 넘어가도 운 좋으면 찾을까 말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대학원생 시킬 수는 없죠. 졸업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거를 쓰고 있냐면, 이건 이제 분자 모델링하고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후보 물질을 한 30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30가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요. 어떻게 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상당히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로 녹이는 실험을 해요. 30가지야, 그거, 일주일이면 다 나옵니다, 결과. 그걸 가지고, 그러고, 거기에 사용한 그 케미컬, 유기산이나 이런 것들의 본성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요. 그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슈퍼컴 연결해가지고 본성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성하고 리칭 에피션시하고 코릴레이션을 구합니다. 구해서, 거의 리니어하게 맞네? 하면은, 이 모델이 맞을까 해서 테스트 안 한 다른 걸로 또 리칭 실험을 해요. 그래서 해보면, 다른 것도 맞네. 하면 요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캔디데이트를 전부 계산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케미컬은 리칭 에피션시가 상당히 좋겠구나. 물론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 사가지고 실제로 녹여봐야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몇 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상용에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안 하고 또 통계적인 방법을 찾아내나? 최소한의 실험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계산화학, 완전히 계산만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컬래버레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분자 구조 가지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어떠면 얘를 어떻게 어피니티가 어떠고 이렇게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접근도 해야죠. 근데 저희 같은 엔지니어는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를 얘기하면은 다 붙습니다.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은 놈을 찾잖아요. 찾은 게 왜 잘 이렇게 녹여내는지 규명은 쉽거든. 그거 가지고 해보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사업 하나 설계하다가 실패는 했습니다만 계산화학 쪽 사람들이 한 반은 있었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다 그린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탁시시티가 적은 거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그 전남대에 있다는 조철웅 교수 그 친구가 저랑 연구를 할 때 독일에서 이제 기본 툴을 배워와서 저랑 연구를 할 때 이게 탁시시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쪽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잘 맞아요. 난 처음엔 그거 맞춘다고 했을 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독성 메커니즘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렁에 들어가고 미생물에 대한 독성 다 다른데 이게 예측이 돼요. 네. 아무튼 그 툴을 이용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또 한 가지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케미컬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직 합성을 안 해봤어. 그것도 분자 구조만 알면 본성 계산은 돼. 그러면은 새로운 분자 구조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합성하는 사람한테 합성해봐라. 이거 성능이 엄청나다. 하면은 또 새로운 가능성도 찾을 수 있고 저희는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찾은 거 몇 개 가지고 지금 이제 실용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 리천트를 쓰면은 또 도전적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이죠. 뭐 염산을 쓰면은 염산 용액에서 pH에 따라서 어떤 존재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런 게 연구가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린 리칭을 하면은 그때 솔루션 케미스트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존재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꼬집어내니까 리커버리를 할까는 전략이 새로 구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챌린지고요. 또 하나는 그린 리칭을 하면은 속도가 좀 느려요. 아까 속도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비싼 거 뭐 하루 만에 나오냐 일주일 만에 나오냐의 문제인데 일주일 만에 나와도 뭐 비싸게 팔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데이터인데요. 이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코발트 이제 녹여내는 건데 기존의 공장에서는 실제 이제 뭐 성일 하이텍 이런 데서는 설풀 가스들을 씁니다. 여기 참 성일 하이텍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시트릭 애시드가 괜찮은 걸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해보면은 나와요. 근데 7시간 되면 요것뿐이 안 나와요. 그냥 놔두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근데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뭐 우리 전자레인지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쳐주면은 전자레인지가 굉장히 그 에너지 에피션시가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거의 다 용액 쪽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히팅을 하는 기술을 그냥 뭐 불때서 하는 거 대신에 마이크로웨이브를 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그린하다고 해줘요. 에피션시가 있어서 그걸 쳐주면 황산 쓴 것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시광산 쪽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게 우성철강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국가지정연구실을 했던 연구과제 중에서 이제 연구재단에서 그쪽 기초연구 한 거 중에서 뭐 실용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제들 중에서 발표를 해서 아무튼 이건 실용화 가능하겠다 하는 건 이제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지원군이 뭐 16억 5천 정도 지금 받아서 14년까지 요 지금 말씀드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요 공정을 파일럿 스케일까지 실증을 해보이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한 정년이 한 10년 남았는데요. 정년하기 전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시광산들이 들어가는 거죠. PCB나 뭐 리튬아이온 배터리나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린 리칭 아주 그린한 케미컬 넣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면 마이크로웨이브 넣어가지고 좀 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이 캐파시티 옵션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고용량으로 흡착해서 회하면 금방 고농축할 수 있다고. 일단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볼륨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거 하고 미량으로 나가는 거는 아까 하이레이 컬럼 어디셔널리 달아가지고 그것도 태우고 그래서 고농도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크로마토그래피로 셀렉티브 소번트가 쓰이죠. 해서 메탈들이 쫙 분리되는. 요게 이제 사람 사이즈가 이만큼이니까 거의 뭐 컨테이너보다는 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여기서 파우더가 막 들어가고 이쪽에서 메탈이 나오는 그거를 도심 근처에서 그 얘기는 아주 그린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것이 이제 꿈이 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제자들이 또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도시광산 쪽은 끝났고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것도 해볼까요? 네. 아니 근데 뭐 담당 교수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요거 뭐 한 30분 정도 한번 해볼까요? 요즘 또 제가 딱 필이 저기 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자연정화 기술입니다. 뭐 새만금 얘기부터 해볼게요. 새만금 뭐 우리 전북에 뭐 엄청난 늘 기회의 땅이었죠. 언제까지 기회의 땅이
기회가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뭐, 개발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수질 때문에. 이거 뭐 도시도 만들고 뭐 생태 뭐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걸맞는 수질 기준이 있어요. 거기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질이 문제다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보면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4조 4천억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수질 개선에 필요한 부대 시설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선해서 지류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처리장 같은 거 넣고 뭐 이래가지고 투자된 게 이만큼이에요. 자, 목표 수질은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4등급. 요거면 이제 농업용수 쓸 수 있다는 거죠. 도시용지는 3등급이에요. 근데 사실은 도시용지에 애들이 가서 뭐 발도 담그고 그러면 2등급은 돼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3등급이에요. 현재 수질은 뭐 5등급에서 4등급. 물론 뭐 얘기했더니 새만금 관련자는 아니 이거보다 훨씬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만 좀 깨끗해요. 네. 겨울에는 모든 물이 좀 깨끗해요. 근데 한여름이나 뭐 지금도 아마 상당히 한 이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 뭐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덕진호수 바로 옆에 있는 이것도 지금 4등급입니다. 그걸 2등급으로 만들려고 여러 번 뭐 해요. LID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요때까지 90억 원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건 언론 보도에서 내가 스크랩한 건데 근데 의아한 게 새만금이나 덕진호수에 보면은 거기 미생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자연 정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뭐 개울에다가 꼬마이들이 놀다가 소변 보면은 그거 금방 없어져요. 그거는 금방 정화가 돼. 근데 3등급이 1등급은 안 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문제의 시작. 자연 정화는 영어로는 이제 self purification, natural pu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메커니즘을 보면은 제일 쉬운 게 희석이에요. 맑은 물 갖다 넣어주면은 깨끗해지지 뭐. 대부분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분해예요.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버리면 되는데 분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날까? 저희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미 가설은 넘어갔죠. 그 입증이 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설은 이래요. 오염물질이 생분해되기에는 농도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건 BPA라고 이건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요거 보면은 농도가 높아갈수록 요거 분해되는 속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실제로 뭐 일본 사람이 한 연구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분해가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영역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래서. 근데 왜 저농도는 못 먹을까?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이 유기오염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거를 세포 안으로 이송을 해야죠. 거기 에너지 들어요. 농축해야죠. 농축해서 분해해야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이송하고 농축하는데 에너지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못 쓰고 버티는 거지. 예. 그러다가 애들이 오줌 놓으면 와 먹을 거 많다 하고 그때 싹 없애는 거죠. 그게 저희 가설이고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환경에서 실제로 측정한 건데 심지어는 우리가 뭐 한 요 정도 되면 되게 오염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근데 미생물 입장에서는 뭐 거의 분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2ppm, 뭐 3ppm 요 이하 되면은 전혀 못 없앤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연 정화가 굉장히 느리거나 정체돼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해되면 덕진공원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연꽃 자라서 겨울에 떨어져서 썩죠? 바닥에서 오염물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속도 가지고는. 그럼, 이 그림은
이게 덕진공원이에요. 옛날 사진은. 이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 단오제 때, 사람들. 조금 저기 해보면, 이건 뭐 동아일보인가 옛날에 나왔던 건데, 여기 사람들이 뻐글뻐글하고, 뭐 애들도 막, 여기가 아주 유명한 데였더라고. 그러니까, 단오제 때 되면 막, 기차 타고 와가지고,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얘기 했더니, 진짜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여기 와서 몇 감고 막 그랬대요. 예. 그래서 제 꿈은, 아무튼, 이거 한번 재현해보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 있지만, 아무튼, 머리 감으려면 제가 머리를 좀 길러야 되는데. 예. 아무튼, 이 구스만 만들면 애들 뭐, 발 담그고, 뭐, 물장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딱 8시 반입니다. 고맙습니다.